김치볶음과 콩나물 어묵 무침입니다. 네. 이 도시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반찬입니다. 네, 김치볶음과. 대표적이죠. 정말 네.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오늘 어묵이 들어간다고. 네, 오늘 특별하게 좀 콩나물만으로는 항상 드셔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묵볶음도 따로 반찬을 만들기도 하는데 콩나물 무침에 어묵을 살짝 데쳐가지고 식감이랑 또 풍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네, 반찬을 만들어 볼 거고요. 보통 김치볶음 할 때 뭐 베이컨을 넣기도 하고 돼지고기, 뭐 삼겹살 볶다가 같이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닭 가슴살을 넣어 볼 텐데요. 네. 사실 기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담백합니다. 도시락 싸가고 나면 밑에 좀 기름이 많이 고이면 조금 요즘 또 건강을 생각하거나 건강한 기름을 돼지고기의 기름 대신에 들깨와 들기름을 사용을 할 거예요. 들기름. 네. 아, 그래서 들기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닭갈비를 먹는 것 같은. 아, 그렇겠다. 고소하게. 그런 그리고 깻잎도 나중에 좀 풍미, 향을 내기 위해서 깻잎까지 깻잎.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점여주셨습니다. 닭가슴살. 옆으로 점여서 사실 도시락 반찬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너무 덩어리가 크거나 하게 되면은 좀 먹을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점였어요. 그래서 얄팡 채를 썰 거예요. 조그맣게 자르네요. 네. 채를 썰어서 김치를 집어 먹었을 때 겉돌지 않고 한 젓가락에 다 떠서 먹을 수 있게. 네. 만약에 조금 이제 요리스럽게 집에서 한 접시를 볶아서 만드실 거면은 김치도 좀 포기채로 큼직큼직하게 써시고요. 네. 닭고기도 넓적넓적 편을 썰으시면은 또 김치 볶음이 약간 이제 닭갈비 볶음처럼 그렇게 가정에서는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재료 크기만 달리하면 이제 네, 하나의 그렇죠. 요리가 되는. 그러면 채소를 썰어 보겠습니다. 자, 양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크기를 좀 비슷하게 썰어 줄게요. 자, 양파 썰었고요. 그리고 깻잎. 깻잎. 전 개인적으로 그 깻잎 떡볶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요. 국물 떡볶이. 맞아요. 마지막에 깻잎 쫙 뿌리는 거. 그래서 한국 깻잎이 사람이라면 뭐. 네, 저는 진짜 깻잎이 1년 내내 냉장고에 있는 채소 중에 하나가 깻잎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같이 볶아낼 겁니다. 야,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색감이 그렇죠. 요 골고루 모든 재료들을 다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닭 가슴살에는요. 소금, 후추로 살짝 간을 해주세요. 밑간을 하는 거죠. 네. 소금, 소금 약간, 네, 후춧가루, 후추도 약간. 네, 약간을 넣고요. 선생님,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 네.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된 방법 아닌가요? 팔로 다 떨어지네요. 근데 소금 뿌리는 게 사실 골고루 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 뿌리는데 3년 걸린다. 소금을 골고루 뿌리는데. 아, 소금 제대로 뿌리는 네, 데만. 소금 제대로 뿌리는 데만 3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정말 생선에 왜 간제비분들 생선에 고등어에 쫙 소금 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한 곳은 짜고 한 곳은 싱겁고 그러면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손에 쥐고요. 요 사이로 소금이 나가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등에 대고 친구 등에 대고. 그건 요즘도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충분히 좀 달구신 다음에 달군 다음 들기름을 넣으십니다. 네, 들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네. 좀 요즘 트렌디가 건강을 위해서 들기름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네. 또 향도 좋고 또 들기름의 원 나무가 요 깻잎이잖아요. 그렇구나. 깻잎을 따고 나면 들깨를 받아가지고 짜낸 게 들기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무 한 그루를 그 들깨를 온전히 한 그루 다 먹는 거예요. 들깨나무 한 그루를 온전히 다 온전히 먹으면 다 드시는 겁니다. 술이 들깨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은 제일 마지막에 넣었고요. 들기름이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통 들깨도 넣을 거예요. 네. 와, 통들깨도 들어가네. 네. 이거 통들깨를 씹으면 막 톡톡 씹히잖아요. 막 터지면서. 네, 저는 그 풍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왜 우리
도시락이나 음식 먹다 보면 굉장히 빨리 먹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톡톡 씹히는 게 있으면은 그 씹는 재미 때문에 조금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게 고기가 겉면이 색이 하얗게 변하면은 네. 더 이상 육즙이 빠져나오질 않거든요. 음. 이때 이제 양파를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 양파 넣어주시고요. 깻잎은 마지막에 들어가나요? 네, 마지막에 불을 끄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양파를 이렇게 볶다가, 야, 이거 반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풍성해요, 뭔가. 그쵸. 사실 도시락 반찬을 만들 때 한 번 싸갈 양만 만들진 않잖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한 3번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저장이 또 다 수월한. 네. 그래서 도시락을 싸 보내고 남은 반찬은 집에서 2번 정도 식사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김치를 볶아주시는데, 자, 들어가는 양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통들깨고요. 고춧가루, 설탕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치 좀 맛을 보시고요. 배추가 좀 달달하다. 그러면은 설탕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 또 양파까지 넣었기 때문에 설탕을 좀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줄이셔도 되는데 좀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반 큰술 정도만 오늘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닭가슴살을 지금 한 장을 사용을 했는데요. 한 장 사용하면 한 100g에서 130g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김치랑 섞게 되면 색이 조금 흐려지잖아요. 예. 여기에 고춧가루. 어. 고춧가루를 한 큰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치에서 나오는 또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의 수분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도 밑에 이제 수분이 고이지 않고 그렇겠네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색깔이. 네. 저희 김치볶음은 특히 조금 간간한 반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김치간 말고는 설탕만 딱 들어갔죠? 네. 근데 김치를 좀 서울 스타일로 좀 맑게 만드시는 분들은 간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고춧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또 양념 중에 뭐 액젓 같은 거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국물 없이 볶아졌으면은 지금 국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볶아졌으면 향이 너무 좋아요. 통들깨. 통들깨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마른 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사용하시면 향이 훨씬 좋아요. 아. 예, 볶은 깨라도. 살짝 볶은 들깨인 건가요? 네. 이것도? 이거 이제 볶은 들깨를 팔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볶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통들깨까지 넣었고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네. 불을 끄고 고여있는 국물이 없죠. 네. 이때 마지막에 아. 깻잎을 넣어서 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쓱 버무리기만 하면 수분이 고이지도 않으면서 숨이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이 넣었잖아요. 10장을 제가 썰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을 가해서 숨이 죽으면 정말 한두 장 정도 넣은 것처럼 부피가 그러네. 확 줄어버려요. 깻잎 향이 좋아서 요리할 때 미리 넣는데 이렇게 나중에 넣게 되면 더 장점이 있나요? 색이 잘 변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깻잎 처음부터 넣고 볶다 보면은 다 뭉쳐가지고 막 한 덩어리로 돼서 움직이는데 마지막에 후루룩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이겠죠. 맞아. 깻잎 뭉쳐가지고 양념 한껏 머금고 있으면 막 짜기도 하고. 네네. 그러네요. 오늘의 요리 김치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닭가슴살은 채 썬 뒤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해 주세요. 양파, 깻잎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닭가슴살을 볶다가 양파, 김치를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설탕, 고춧가루, 통들깨, 깻잎을 넣어 볶아주면 김치볶음이 완성됩니다. 네, 두 번째